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와 몸 사이, 손가락과 스마트폰 사이, 눈동자와 공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왔지만 사실 그 틈새에서는 매 순간 입자들이 태어나고 죽고 있으며 그 미세한 떨림 하나가 138억 년 전 우주 전체를 탄생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빈 공간이 언제든 붕괴해서 우주 전체의 물리 법칙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른다는 건데, 과학자들은 이걸 거짓 진공이라고 부르고 스티븐 호킹조차 우주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죠. 오늘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이 공간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고 왜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뭔가를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게 됩니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역설을 꿰뚫어 봤는데, 도덕경 첫 문장에서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철학에서는 무, 수학에서는 영, 그리고 과학에서 없음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진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진공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짓말에 가까운데, 진공 청소기를 생각해보면 이 기계는 내부 기압을 바깥 대기압의 80% 정도로 낮춰서 그 압력 차이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저기압 청소기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국제표준기구에서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상태면 그냥 진공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도 진공이 되는 셈이니 진짜 의미의 완전한 진공과는 거리가 한참 멀죠. 그렇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진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빈 공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데, 우주의 모든 공간이 반드시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건 17세기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토리첼리였는데, 그의 실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뒤 입구를 막고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운 다음 마개를 빼면 유리관 속 수은이 자체 무게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관 윗부분에 빈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토리첼리는 이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쯤 지난 20세기 초, 양자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이 되려면 단 하나의 원자도 단 하나의 전자도 없어야 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이니 에너지조차 완전히 0이어야 하는데, 토리첼리의 유리관 속에는 기화된 수은 증기가 미량이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설령 모든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더라도 그 공간이 절대로 비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핸드릭 카시미르는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에서도 측정 가능한 힘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치는 바다에 두 개의 커다란 판을 서로 마주보게 세워놓으면 판 바깥쪽에서는 파도가 자유롭게 출렁이지만 판과 판 사이 좁은 공간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파도의 종류가 제한되니까 바깥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더 세져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잖아요. 카시미르는 진공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는데, 1997년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실험으로 이걸 확인했을 때 물리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죠. 두 개의 금속판을 1000분의 1mm 정도로 아주 가깝게 마주보게 놓으면 아무런 전하도 띄지 않은 이 판들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으려는 힘을 받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완벽하게 비운 공간이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양자 요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미국 국방부 산하 다르파가 이 카시미르 효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10,000,000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정도로 이 현상은 더 이상 이론적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실제 기술 개발의 대상이 됐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은 고요한 침묵이 아닙니다. 빈 라디오 채널에서 들리는 지지직거리는 잡음처럼 우주의 바닥에는 양자적 노이즈가 가득 차 있는데, 모든 입자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입자가 존재하고 이 둘이 동시에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만나서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종목에 투자해서 하나에서 100만 원을 벌고 다른 하나에서 100만 원을 잃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은 0원. 그러니까 본전인 것처럼 전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양전자도 함께 나타나고 둘이 만나면 서로를 완전히 상쇄시키며 사라지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습니다. 우리 눈이 무언가를 이식하려면 최소 0.15초 정도가 필요한데 양자 요동은 고작 10의 마이너스 21제곱초. 그러니까 1 뒤에 0이 21개 붙은 분의 1초 만에 일어났다 끝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이 시간 동안에는 수소 원자 지름의 1000분의 1밖에 이동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런 카메라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만약 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가 있다면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진공을 찍었을 때 사진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입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을 겁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와 시간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데 이 원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빌려 쓰는 건 물리 법칙상 문제가 없거든요. 재밌게도 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 어떤 입자가 새로이 생겨나 존재하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양자 요동치는 이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물리학이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 구간,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양자 요동이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거운 점에서 시작해 급격하게 팽창했는다. 빅뱅 직후 우주가 고무줄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찰나의 순간에 진공의 양자 노이즈가 증폭되면서 우주의 물질 분포의 10만 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차이가 없었다면 우주는 완벽하게 균일한 상태로 남았을 텐데 이 미세한 불균일 때문에 물질이 더 많은 곳에는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그 결과 가스가 모여 별이 되고 별이 모여 은하가 되고 은하 안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행성 중 하나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빅뱅의 잔해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해보면 이 초기 양자 요동의 흔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배경 복사야말로 138억 년 전 양자 노이즈가 남긴 화석인 셈이죠. 만약 양자 요동의 크기가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을 겁니다. 요동이 조금만 더 컸다면 물질이 너무 빨리 뭉쳐서 별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두 블랙홀로 변했을 테고 조금만 더 작았다면 물질이 충분히 모이지 못해 별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죠. 게다가 빅뱅 초기에 진공이 4차례에 걸쳐 상전이를 일으키면서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는 우주의 4가지 기본 힘이 분화됐다고 보는데 뜨거운 물이 식으면서 얼음이 되듯 우주가 급격히 식으면서 진공의 성질이 변했고 그때마다 우주의 법칙들이 하나씩 갈라져 나온 겁니다. 결국 물질과 에너지와 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진공에서 시작된 셈이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이 그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가 과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는데 웹 망원경은 빅뱅 후 불과 3억에서 4억 년밖에 안 된 초기 우주에서 예상보다 훨씬 크고 성숙한 은하들을 발견했거든요. 별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한 세대의 사이클이 수십억 년은 걸리는데 어떻게 우주 나이가 채 5억 년도 안 됐을 때 이미 여러 세대를 거친 것 같은 거대한 은하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2024년 텍사스 오스틴 대학 연구팀이 이 은하들 중 일부는 블랙홀 때문에 실제보다 밝게 보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래도 기존 모델 예측보다 2배나 많은 거대 은하가 초기 우주에 존재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주 팽창 속도의 불일치입니다. 빅뱅의 장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분석해서 계산한 팽창 속도는 메가파섹당 약 60km인데 세페이드 변광성이나 초신성으로 직접 측정한 값은 약 73에서 74km거든요. 초기 우주와 현재 우주의 측정값이 서로 맞지 않는 건데 제임스 웹
망원경의 고해상도 관측으로도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5년 초 미국 천문학회에서 듀크 대학의 댄 스콜릭 교수는 이 브리치가 이제 위기 수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물리학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SF 영화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진공이 진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거짓 진공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공이 언덕 위에 작은 웅덩이에 걸려 있다고 상상해 보면 공은 일단 멈춰 있지만 살짝만 밀면 더 낮은 곳으로 굴러떨어지잖아요. 이건 진짜 안정이 아니라 가짜 안정인 건데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진공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일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에는 힉스장이 있습니다. 2012년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발견된 힉스 보소는 우주의 모든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힌스장의 존재를 증명했는데 문제는 측정된 힉스 보손의 질량이 약 125기가전자볼트로 우주가 완전히 안정적인 영역과 불안정한 영역의 경계선 바로 위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는 지금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셈이죠. 2022년 대형 강입자 충돌기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이 경계선에 영향을 주는 탑 쿼크의 질량이 새로 측정됐는데 결과는 절벽에서 한 발짝 물러난 정도였을 뿐 여전히 위험지대에 머물러 있어서 물리학자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죠. 2024년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극저온 원자 실험에서는 거짓 진공 붕괴의 유사체를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했는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준안정 상태에서 진짜 안정 상태로의 전이는 작은 거품의 형성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거짓 진공 상태에 있고 어딘가에서 진짜 진공으로 전이가 시작된다면 진짜 진공 상태의 작은 거품이 양자 터널링을 통해 생겨나고 이 거품은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공간의 물리 법칙을 바꿔버릴 겁니다. 힉스장이 새로운 값으로 바뀌면 모든 입자의 질량이 달라지고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스티븐 호킹도 힉스 포텐셜이 준안정 상태라면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진짜 진공의 거품에 의해 재앙적 붕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섬뜩한 건 이 거품이 빛의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서 이미 거품이 생겨나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은 곧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겠죠. 다행인 건 설령 우리 우주가 거짓 진공이라 해도 이 붕괴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붕괴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더 길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의미심장한 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라고 믿었던 이 텅 빈 공간이 사실은 언제든 상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정적인 진공 상태는 언제 있었던 걸까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스티븐 호킹은 흥미로운 단서를 남겼습니다. 빅뱅 이전 특이점에서 무한히 작은 양자 거품 속의 시간은 다른 차원에서 왜곡돼 구부러진 상태로 존재했고 무에 근접했지만 결코 무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빅뱅은 완전한 무에서 유가 탄생한 최초의 순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어떤 상태가 우리가 아는 시공간의 형태로 변환된 사건인 셈입니다. 어쩌면 빅뱅은 거대한 우주적 노이즈 속에서 하나의 신호가 증폭돼 터져나온 사건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경계 안에 갇혀있는 이상 그 진실을 알아내기는 극히 어렵겠지만 진공의 양자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 비밀의 일부라도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의 텅 빈 공간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태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고 진공은 여전히 요동치며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우주의 씨앗이 될지 그냥 찰나에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10의 마이너스 21 제곱초라는 찰나에 사라져야 했던 떨림들이 118억 년을 버텨내며 스스로의 근원을 돋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
무에서 온 존재가 무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기묘한 우연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